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70년의 세월을 지나오며 깨달은 인생의 진정한 지혜, 그리고 후회 없는 노년을 위해 반드시 피해야 할 실수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올해 75입니다. 젊었을 때는 늘 사람들의 시선과 기대에 맞춰 살았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하고 관계에 얽매이지 않으면서도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법을 배웠답니다. 제가 이 나이에 깨달은 가장 큰 교훈은 행복은 결국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김영희 할머니는 남편과 사별하고 자녀들도 모두 독립한 후 홀로 살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분의 얼굴에는 늘 환한 미소가 가득합니다. 그녀의 하루하루는 자신이 선택한 행복으로 가득 차 있죠. 처음부터 쉽지는 않았어요. 남편이 떠나고 처음 3년은 정말 힘들었죠.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쉬한 느낌이 들었고 하루하루가 무의미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때 우연히 읽은 책 한 구절이 제 인생을 바꾸었어요.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불행해지기로 선택할 수도 행복해지기로 선택할 수도 있다. 그 순간 깨달았죠. 내가 스스로를 불행의 구덩이로 밀어넣고 있었다는 것을요. 자, 이제 김영희 할머니가 반드시 지키는 2가지 원칙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보지 마세요. 젊었을 때는 항상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였어요. 자녀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 이웃들이 뭐라고 할까? 심지어 옷 한 벌 살 때도 이 나이에 이런 색깔을 입어도 될까? 하고 고민했죠.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깨달았어요. 내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나라는 걸요. 예를 들어 작년에는 빨간색 코트를 하나 샀어요. 주변에서는 할머니가 빨간 코트는 좀 하는 시선이 있었죠. 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거요. 그 코트를 입고 거리를 걸을 때면 제 마음도 한층 밝아지는 것 같아요. 나이 들수록 더 다채로운 색으로 자신을 표현해야 해요. 우리 인생도 그만큼 다채로워질 테니까요. 김 할머니는 60대 후반에 큰 결심을 하셨습니다. 바로 그동안 해보고 싶었던 모든 것들을 시작하기로 한 것입니다. 저는 원래 물을 무서워했어요. 그런데 수영을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 나이에 무슨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수영장에 처음 갔을 때 젊은 강사 선생님이 의아해하는 눈치였죠. 하지만 시작하고 나니 그런 걱정이 무색했어요. 이제는 일주일에 3번씩 수영장에 다녀요. 젊은 사람들도 저를 보면서 대단하다고 해요. 심지어 제 또래 친구들 몇 명도 저를 따라 수영을 배우기 시작했답니다. 수영만이 아니에요. 스마트폰 사용법도 배웠고 유튜브로 요리 영상도 보면서 새로운 요리법도 시도해요. 손주들이 놀러 오면 제가 만든 특별한 요리를 대접하는 게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처음에는 서투르고 실수도 많았지만 하나씩 배워가는 과정이 즐거웠어요. 실수하지 말아야 할 첫 번째 포인트는 바로 이것입니다. 나이 들었다고 스스로를 제한하지 마세요. 남의 시선에 갇혀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데는 나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는 손주가 저에게 물었어요. 할머니는 어떻게 그렇게 항상 즐거워 보이세요? 라고요. 제가 답했죠. 할머니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오늘은 어떤 새로운 것을 해볼까 생각한단다. 그게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새로운 시도는 늘 설렘을 가져다 주지. 손주가 제 말뜻을 다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환하게 웃더라고요. 2번째 원칙, 관계는 선택이어야 합니다. 의무가 아닙니다. 예전에는 모든 친척 모임에 꼭 참석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명절이면 며칠 동안 음식 준비하느라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죠. 친척들 모두의 생일잔치에도 빠지지 않고 참석했고 누군가 아프다고 하면 꼭 문병을 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들과만 만나요. 그래서 오히려 관계가 더 깊어졌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어요.
특히 큰 조카 며느리가 제게 섭섭해했죠. 왜 요즘은 집에 자주 오시지 않으세요? 하고요. 그때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제는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면서 만날 때 더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구나. 하고요. 시간이 지나니 조카 며느리도 이해하더라고요. 오히려 지금은 한 달에 한 번 손주들과 함께 찾아와서 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답니다. 김 할머니는 관계의 질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의무적인 만남은 줄이고 진정한 교류가 있는 관계만 유지하시는 거죠. 매주 토요일이면 동네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봉사를 해요. 처음에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아이들의 맑은 눈빛을 보면서 오히려 제가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은 오랜 친구들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서로의 건강을 걱정해주고 새로 시작한 취미도 공유하고 가끔은 인생의 고민도 나누죠. 이런 만남들이 제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요. 특히 친구들과는 불평하지 않기의 규칙을 정했어요. 나이 들수록 건강 이야기, 자녀 걱정하는 이야기가 늘어나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만나면 항상 긍정적인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어요. 새로 배운 것들, 발견한 맛집, 읽은 책 이야기. 그러다 보니 만남이 더욱 즐거워졌답니다. 여기서 두 번째 실수하지 말아야 할 점이 나옵니다. 의무감에서 비롯된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세요. 대신 자신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는 관계에 집중하세요. 혼자 있는 시간의 가치도 알게 됐어요. 처음에는 적응이 안 됐죠. 텔레비전을 크게 틀어놓고 항상 누군가와 통화를 하면서 외로움을 달래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아침에 일어나서 차 한 잔 마시며 책을 읽고 저녁엔 작은 텃밭을 가꾸죠. 주말에는 동네 산책을 하면서 사진도 찍어요. 혼자만의 시간이 주는 특별한 평화로움이 있답니다. 텃밭 이야기를 하니 생각나네요. 작년에 처음 상추를 길렀는데 그때의 감동이란 제가 기른 상추로 손주들과 함께 쌈을 먹었을 때 그 맛이 어떻게 그렇게 특별하던지요. 요즘은 방울토마토도 기르고 있어요. 수확할 때마다 이웃들과 나누는 재미도 쏠쏠하답니다. 손주들이 가끔 물어봐요. 할머니는 심심하지 않으세요? 그럼 전 이렇게 답해요. 할머니는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자유롭고 행복한 시간이란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실컷 할 수 있으니까. 그럼 손주들이 신기한 듯이 쳐다보죠. 김 할머니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 새로운 시작을 막는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나이 들수록 더 과감하게 도전하세요. 진정한 행복은 자신의 진정성 있는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남의 기준이 아닌 자신의 행복 기준을 세우세요. 홀로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시간은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성장시키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관계의 질을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의무적인 만남보다는 진정한 교류가 있는 관계를 만드세요. 매일 작은 것에서 행복을 발견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새로 피운 화초 한 송이, 맛있게 만든 음식 한 접시, 이웃과 나눈 따뜻한 미소 하나에서도 행복은 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자신을 믿으세요. 그리고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선택하세요. 나이 드는 것은 두려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랍니다. 제가 75년을 살면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행복은 결국 우리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는 더 많은 선택의 자유가 주어집니다. 이 자유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환영하세요. 그리고 그 자유로 여러분만의 특별한 행복을 만들어 가세요. 김영희 할머니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일 수 있습니다. 오늘 들으신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생의 작은 영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순간이 바로 지금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새로운 기쁨과 의미가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항상 이제부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컨텐츠를 제작하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